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9일 일요일 창원 교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권승철의 선행 승부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에 비해서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들어갑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방송 제작에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방송만 청취하지 마시고 함께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구독도 함께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창원 교차는 선발급이 선발 우수 각각 세 경주씩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 경주하고 금요 토요 치열한 접전 끝에 1호 결승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라운드하고 2라운드는 창원 우수 라운드급으로 진행되고 있고 3라운드는 창원 선발 결승입니다. 4라운드는 창원 우수 결승이라는 점, 5라운드하고 6라운드는 선발급으로 편성됐다는 점, 교차 경주 중 3라운드하고 4라운드가 선발과 우수 결승으로 편성됐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라운드하고 6라운드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창원 우수 2라운드 광명 경주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창원 우수 2라운드가 매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창원 우수 1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 1라운드입니다. 금요 경주 때 무리하게 긴 거리 나섰다가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건수. 저희는 지원스럽게 저측에 나서다 보니까 시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29기 최강자 박건수였었는데 금요 경주 때는 너무나 좀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은 박건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박건수 중심으로 후창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은 최근형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 몸 상태는 김현경이 앞서 나가고 있고, 전일 깜짝 저측에 나서면서 우승 차지에 나갔었던 황준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준하도 오랜만에 우승을 맛봤습니다만 박건수의 시속 자체가 월등하기 때문에 황준하 활에 나가면서 박건수가 반바퀴 젖혀버리게 된다면 최근형이라든지 김현경이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득점 높은 최근형이 과연 박건수의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김현경이 인정받고 박건수의 뒤를 따라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4번 김현경이 자리 잡게 된다면 황준하가 과거 유성팀 선배였었던 김현경으로 앞으로 자리 잡게 될, 그렇게 된다면 최근형이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연경을 앞에다 두고 경주 펼쳐 나가기보다는 박건수가 김연경 앞으로 자리 잡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형이 득점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형이 최근형을 뒤다 붙이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쫓아가지 못했었고 금요 경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형이 달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김연경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 전일도 김현경 이뜸 상대로 넘어서면서 우승 맛을 봤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박건수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이 이번 편성은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김연경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건수가 득점 높은 최근형 인정하고 넘어서게 된다면 최근형도 마크 지켜내는 경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마크만 지켜낸다면야 착승과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컨디션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현경이 최근형을 막한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수하고 김현경의 동반 입상, 박건수하고 최근형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고전에 썼더라면 변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황준하가 김연경 앞서서 힘을 쓰고 박건수가 최근영을 달고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황준하의 선임감이 괜찮기 때문에 김연경이 철저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박건수가 몸싸움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연경의 몸 상태라고 한다면 잘만 하면 2연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려봐야죠. 김연경과 황준하의 동반 입상, 김연경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은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전일 저측이 대차신 완승 거뒀었기 때문에 박건수를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최근영하고 김연경 두 배 내에서 배당판이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 전 김연경이 이번에 확실하게 몸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김연경과 황준하, 김연경하고 최근영의 동반 입상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가 월등해요. 김연경, 박건수의 뒷자리 최근영 둘 중에 한 명 쫓아가는 전 김연경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완승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리저래 황준하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건수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2차건 몰라도 3차건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마크형 둘 중에 한 명이 차결에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은 삼복선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건수가 금요경주가 아닌 전일처럼 훌러덩이면 강축입니다. 4번 김연경하고 최근영 중에서 김현경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누수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가야 된다는 점, 득점은 홍영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직선 추입반 살려나가면서 김연경과 동시착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연대가 전종원하고 김학철입니다. 김학철이 힘을 쓰고 전종원하고 홍영기하고 전종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학철이 과연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유진 자리 잡게 된다면 김근영, 송종훈, 정혜권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는 작전이라든지, 송종훈이 자리 잡고 김근영, 주효진, 정혜권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학철이 과연 이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철 믿다가 홍영기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솔직히 홍영기가 득점은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 우수에서 벌어온 득점이 아니라 선발에서 연승하고 또 특별 승급하다 보니까 지금 우수급 선수들보다 득점이 더 높은 상황이지, 실전 경주 들어가면 홍경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홍경기 중심으로 개당이 팔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 우선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학철이 냈다 힘을 써주고 홍경기하고 전정원이 경주에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야 홍경기하고 전정원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홍경기하고 전정원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홍영기하고 김학철이 지금 수도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시도권만 괜찮다면 홍영기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홍영기 중심으로 하는 전종원하고 김학철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김근영이 이런 편성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송종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주효진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라인 맞대결로 노려봐야죠. 라인 맞대결로 노리지 않는다면 이번 편성 경주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좀 라인 중심으로만 소액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도 이번 편성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머리쳐도 할 말 없고, 전일 광명 8라운드처럼 어마어마한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김근영이 가면 송준영, 송종훈, 김근영이 가면 주효진과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영기가 넘어서게 된다면 전종원, 홍영기가 넘어서게 된다면 김학철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영기하고 전종원을 묶어서 김근영하고 송종원을 묶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3라운드 선발 결승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롭죠. 강동주하고 이상엽이 29기
동기생입니다. 졸업순위 9위, 졸업순위 바닥인 이상엽 두 선수가 타협점 일어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산 최고 동갑내기 친구들 동설과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은 노조 선수입니다. 강동주는 비노조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연이틀도 확실하게 라인 전환, 라인 대결로 경주를 풀어 나갔기 때문에 두 선수 친구이긴 합니다만 타협점 찾아 나가기보다는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주의 연대가 송대호밖에 없어요. 전일도 두 선수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시속은 그래도 졸업순위 9위 기록한 강동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반면 이상엽은 연대가 많습니다. 김치권 있고 윤진철 있고 김원권 있고 최부건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상엽과 강동주 타협과 맞대결로 경주를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야 강동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처럼 송대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강동주하고 송대와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신인 선수들 라인 맞대결보다는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좀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강동주하고 이상엽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엽이 전반적으로 시속은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후미 선수들 병주 태우면서 본인이 우승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번 패서 이상엽이 힘을 쓰는 경주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후미는 윤진철, 김홍건, 최부건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엽이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윤진철하고 김홍건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퍼지면서 이상엽이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엽이 힘을 쓰게 된다면 윤진철이라든지 이상엽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홍건이죠. 이상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최부건 쪽으로도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기세는 강동주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이상엽보다는 월등합니다. 송대호 달고 쏘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강동주하고 송대호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강동주하고 이상엽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강동주하고 송대호를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상엽하고 우세에서 내린 강급자 윤진철을 묶어서는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죠.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삼복승도 좀 공격적인 승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 4라운드입니다. 우수 결승 이번 편성도 앞선 경주와 동일하게 정태양하고 김재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은 노조 선수들인데 이으뜸이 전일 너무나 긴 거리 나서다 보니까 아쉬움을 나겠어요. 원래 이으뜸의 뒷자리를 홍영기가 마크에 나갔었죠. 홍영기가 마크를 지켜냈었다면 아무래도 김병경의 투입 정도는 견제해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으뜸의 뒤를 홍경기가 놓치다 보니까 결국 이으뜸도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고 박지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박지웅의 훈련 파트너가 이으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지웅이 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으뜸이 객관적인 기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선행 나설 수 있는 박정희 힘을 쓰고 박지웅이 자리 잡고 이으뜸 박윤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태양의 뒷자리는 김정희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태양의 시속감이 좋다면 김정희 직선 추입발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으뜸이 특선에서 되는 강급자 전반적인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으뜸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으뜸의 뒤는 아무래도 6번 박지웅이 연대권 펼쳐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지웅보다는 박윤아가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금요경주 때 박윤아와 홍석환의 동반 입상 전일도 함께 권해드렸었는데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박윤아 몸 상태 컨디션 상태 나빠 보이진 않았었다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신사팀 물론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은 박윤아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으뜸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 박지웅이 힘을 쓰면 이으뜸이 몰고 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간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으뜸하고 박윤아입니다. 이으뜸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정태양이 얼마만큼 때려주느냐에 따라서 김정희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박지웅이 넘어서지 못하고 연이틀 힘을 썼었던 이으뜸도 차분하게 승부타임 재다가 짧게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태양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재영도 직선에서 금이와 경주처럼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태양하고 김재영하고 정태양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의 뒷자리 이으뜸이 쫓아 나서거나 정태양의 뒷자리를 박윤아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으뜸하고 박지웅, 여기에 홍석환이 수도권 연합이기 때문에 박기훈아 입장에서는 수도권 앞선이나 뒷선에서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의 흠이 공략해 나가면서 쫓아내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패성은 이으뜸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김재영 중심으로 하는 김재영하고 정태양이죠. 김재영하고 이으뜸입니다. 김재영하고 박윤아는 정태양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재영이 쉽게 경기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이으뜸하고 박윤아 쪽에 이으뜸하고 박중이죠. 신사팀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솔리드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환이 박윤아의 뒤를 확실하게 또 물고 가게 된다면 두 선수 3차권에서도 삼복승에서도 연대 협공 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 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다는 점, 구동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가 2군하고 2일수밖에 없습니다. 구동훈 앞서서 때려줄 만한 선수도 없고 구동훈이 직접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연이틀 봐서는 다소 컨디션 상태가 무겁다는 점, 물론 노조 선수들입니다. 김재훈하고 최평주, 진익남, 정성호 화끈하게 경주 이끌어 나갈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김재훈이 이런 편성에서 과감하게 힘을 쓰게 된다면 구동훈이 마크 놓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재훈이 그대로 경주를 끌고 가게 된다면 최평주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발주대 괜찮은 진익남이 김재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김재훈하고 최평주죠. 김재훈하고 진익남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구동훈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2군으로든지 2일수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갈 수 있는, 아무래도 2일수와 협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구동훈하고 2일수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재훈을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재훈을 상대로 구동훈이 넘어서게 된다면요, 구동훈과 김재훈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구동훈하고 2일수입니다. 구동훈하고 김재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구동훈 연이틀 하는 거 봐서는 힘들죠. 그렇다고 구동훈이 한 바퀴 때려서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김재훈하고 최평주, 김재훈하고 진익남 정도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선발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선수들이 같은 라인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강자 빠진 편성이라는 점에서 김창수가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문현진 활약에 나가고 김경태가 뒤에 붙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현진이 우세에서 내려온 이후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문현진, 힘을 쓰면 김창수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견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경태가 초반 막혀 나가면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창수하고 김경태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나은, 김창수하고 김경태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창수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문현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문현진이 힘을 쓰고 김창수가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창수하고 문현진의 동반 입상은 차선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창수가 금일만큼은 김경태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창수하고 김경태입니다. 김창수하고 문현진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창수가 초주부담 안고 있습니다. 때리면 아무래도 끝까지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는 김창수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문현진이 저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경태와 동반 입상 등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창수 인정하고 김경태입니다. 김창수 인정하고 문현진과 동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창수하고 김경태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삼복수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2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에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라운드, 4라운드 선발과 우승 결승전도 접전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